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우리가 어제 6년 만에 대북 확성기를 키니까 북한이 그 2시간 뒤에 오물풍선을 또다시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오물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600m 앞에도 떨어지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전에 대북 확성기를 가동 안 한다고 하긴 했는데 북한 상황을 봐서 여차하면 켤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이 달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기억하시겠지만 연이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른바 피고인 대통령은 안 된다. 헌법 84조를 두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사법을 방해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 사건을 검찰의 손에서 뺏어다가 이재명 대표가 입맛대로 고른 특검의 수사를 맡기겠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법사위의 운영위를 꼭 가져가야만 하는 것이 민주당의 지금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민주당의 공헌이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토요일 날 본인이 질문을 일단 쏘아놓고 답을 했어요, 일요일에.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되더라도 수사와 기소 추가로 되는 건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재판에 넘겨진 그 부분은 매듭져야 된다. 그리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이다. 이현정 의원님, 뭔가 주말 새에 많이 나왔던 논평 가운데 하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 흐름, 그 길목에 먼저 나가서 피고인 대통령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확연히 심어준 거다. 이런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대선 때는 피의자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피고인 대통령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이거는 우리가 평소 같으면 이런 논쟁이 없어서 저는 이 조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썩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다들 이제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 이 헌법 84조가 다시 소환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문헌적으로만 보자면 이 법으로 보자면 대통령은 재임 중에 어떤 형사적 사건으로 소추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문헌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럼 재임 전에 아니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있었던 어떤 재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도 중단되느냐라는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죠. 헌법학계에서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가린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어떤 임기, 국정 수행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 목적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반면에 허영 교수나 돌아가신 권영선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재임 중의 범죄이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일어났던 재판은 계속된다라는 그런 이 의견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도 만약 예를 들어서 대장동이나 이런 사건이 1심만 나고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되고 진행이 된다 그러면 공범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재판에 진행되지 않고 공범들은 진행될 수 있다? 근데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탄핵 소추와 탄핵은 구분합니다. 즉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 따져볼 때는 여기서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소추라는 거는 공소라는 의미로 좁게 해석을 해야 된다. 즉 대통령에게 특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좁게 해석해야지 이걸 너무 넓게 해석해서 대통령은 아무런 이 재판도 받지 않고 아무런 할 수 있다라는 너무 큰 의미로 해석하면 이것마저 특혜 아닌가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하는 게 아마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이런 부분이 있겠죠. 법적으로 부분 논쟁 여지는 있고 그 소추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법조계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이게 마치 피고인 대통령에 대한 논쟁까지 붙을 정도로 그게 누가 제기했든 또 상대당으로서 유력한 대권 주자 한 명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기했다 치더라도 이게 계속 재판이 진행되다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런 의혹, 논쟁, 헌법 가치, 84조 이런 걸 계속 제기할 테고 계속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걸 책잡히는 느낌은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이 논쟁이 지금 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헌법적 해석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 중론은 제가 알기로도 이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는 재판 중의 사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해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소추 특권을 대통령의 특권으로 정한 이유가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대통령의 직무를 온전히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대통령이란 직위는 국가를 대표하는 직위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란이나 외환죄 같이 근본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 범죄가 아닌 한은 임기는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재판도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인데, 굳이 지금 시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한 이유가 선뜻 납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1심 판결이 어느 정도 나오거나 이재명 대표 본인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선 일정이 구체화되는 시점이 아닌 이미 3년 이상이 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기를 한 것 같고, 이재명 대표를 축으로 해서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한동훈 위원장의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긴 한데, 너무 빠르고 적절하지 않은 문제 제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 본인의 위증교사 관련 재판이 있었고, 조만간 그거는 또 가장 빨리 1심에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을 수도 있는데 또 아니면 또 아닐 수도 있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쏘아하는 이 헌법 84조 논쟁 주말 새 그리고 오늘까지도 꽤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전당대회가 관심을 끌고 쇄신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이 뛰어들어서 변화 또는 쇄신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해줘야 곧 선택할 타이밍이 곧 올 것 같아요. 6월 중순까지는 후보 등록이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그때까지는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신 그대로 지금 질이 멸렬한 국민의힘의 중심을 잡아줄 사람 한동훈 전 위원장뿐이다. 들으셨던가 이런 말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정치 원로가요,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여전히 고민 중인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딱 불러다가 야, 네 이번에 그만둬라.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선거 때 지면 어쨌든 당대표가 책임지고 국민들 앞에 좀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야 하고 좀 사람이 좀 겸손해야지. 이재명 씨가 대선에 지고 국회의원하고 당대표 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욕했냐. 니는 선거 끝나고 얼마 안 됐는데 또 뭐 대표하려고 하냐 하고 나는 점잖게 다 얘기했어요. 내 동생 같으면 못 나오게 하죠. 이현정 의원님. 네. 보수 몸담았던 이재호 전 의원 지금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내 동생 같으면 이번에 나오지 말라고 할 거다라는 얘기 조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동생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호 위원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평상시면 저런 게 상식적일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이라는 게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다라면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쉬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이 국민의힘 상황 자체가 보면 정말 제가 볼 때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두 달 동안 뭐 했죠? 지금 백서 가지고 맨날 싸웠습니다. 또 지금은요, 무슨 하이브리드인지 뭔지 아주 이상한 지도체제를 하고 또 한참 싸웠어요. 그리고 이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헌법 84조 이야기도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떤 정치적인 논쟁과 투쟁과 또 내부 정리 이런 게 거의 안 되고 있는 정당이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마 지금 상황 보면 오늘 또 지금 이 원내 지금 본회의해서 저쪽에 일방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런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하다는 말씀. 네. 네. 정말 무기력하고 산무 지금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런 의욕도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전략도 없고 이런 정당이다 보니까 특히 이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올해를 지나고 나면 과연 다음 지금 지방선거 때 이 당이 지금 새롭게 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즉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저렇게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뭘 해도 지금 뜨지 않습니다.
자, 당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 뭔가 지금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재호 지금 위원장 말 따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뭐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누가 나와서 뭘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에 대한 지금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뭐 대안을 제시를 하고 누가 뭐 어떻게 할 뭐 일을 제시하기 전에 무조건 한 사람이 안 된다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평시 상황이 아니라 전시 상황이니까 구세주 같은 흥행, 인지도, 팬덤 있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 동생, 뭐 동생은 아니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 화면 볼까요? 근데 1년에 요즘 한동훈 전 위원장의 SNS 올리는 간격이 점점 짧아져서 뭐 해외 직구 금지 비판을 시작으로 지구당 부활이라든지 그제 어제는 이재명 대표 대북 송무 사건, 특히 헌법 84조 피고인 대통령이 맞냐 틀리냐를 얘기했는데 다음 화면까지 볼게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최진봉 교수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일부 초선 의원들에게 이제 의정활동 시작입니다. 축하합니다. 직접 국회의원과 이 말이 맞다면, 보도가 맞다면 의정활동과 관련 소통하고 격려, 응원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정치적 활동을 저는 뭐 이미 해왔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당의 초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뭐 이거 명백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전당대회 출마를 하게 되면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지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어느 정도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통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표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저런 행보는 결국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물론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봐도 여론조사 결과의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대표 출마를 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만약에 당대표가 되는 상황을 가정해 본다고 하면 의원들 입장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씩 서로가 구심점. 전당대 출사표 던지진 않았지만 국민의힘 밀밑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 기우는 그렇죠. 느낌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럼요. 충분히 그렇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점들이 여당의 의원들, 초선 의원들도 다 감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런 문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반발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전당대 출마해서 당대표가 되고 결국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설정 이게 출마했을 때 최대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요 5박 7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났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 룰을 사실상 정했는데요. 당신 100% 룰을 정한 지 1년 반 만에 수정합니다. 이 당내에서는 작년에 친윤 측이 무리하게 룰을 개정했다가 명분도 민심도 다 잃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 선출 규정을 바꿨습니다. 한나라당 시절인 2006년부터 이어져 온 당원조사 70%, 여론조사 30% 규정을 당원 100%로 바꾼 겁니다. 당시 비윤계에서는 친윤 대표를 세우려고 민심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2,400만에 해당되는 우리 지지자들의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막겠다는 의미로 하지만 당시 친윤 지도부는 밀어붙였습니다. 당심이 곧 민심인 시대입니다. 이번 당원 개정을 계기로 모든 당원이 100만 책임당원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개정된 룰로 친윤계가 지지하던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 다시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당원 개정을 추진합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띄운 2인 지도체제는 한동훈 견제용이냐는 의심과 당내 반발 속에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1등이 만약에 비윤, 거의 다 후보들이 비윤 아닙니까? 비윤 후보. 그래서 2등은 친윤 후보로 만들겠다. 자기적인 구상 냄새가 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1년 전 전당대회 때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주류 측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며 주자 호불호에 따라 시스템을 바꿔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트레인 뉴스 최수연입니다.